다르다. 그쵸. 이 둘 구체적인 사례를 먼저 들었죠. 이순신 우리 주먹왕 라이프 2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우리 바넬로피가 여기 공주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어떤 난 공주야 라고 말하니까 공주들이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죠. 질문들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마법의 머리카락. 마법술과 말을 하지. 그래서 질문과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말해 주었듯이 이렇게 라푼젤은 마법의 머리카락이 있는지, 또 엘사는 마법의 손이 있는지, 그리고 신데렐라는 동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백설공주는 중독이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오로라 공주와 엠마는 저주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라푼젤과 벨은 납치 또는 강금이 되진 않았는지, 인어공주는 바다 깊은 곳에서 마녀랑 계약을 해서 목소리랑 다리를 교환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넬로피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노 하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도 바넬로피는 공주임을 증명받았어요. 마지막에. 그쵸? 어떻게 해서 그런 증명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어떤 논증 방법이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귀납, 연역. 지금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하면서 라푼젤이 물어보죠. 역경을 해결해준 힘세고 큰 남성의 유무를 물어봐요. 여기서 바넬로피가 뭐라고 대답해요? 있다 그렇죠. 그걸 들은 공주들이 뭐라고 해요? 너는 공주야. 공주야. 앞에 질문들에 다 아니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하나로 공주임이 증명이 됐죠.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주가 되었으니 이 역경을 해결해준 힘쓰고 큰 남성의 유무라는 것이 뭐겠어요? 공주인 구체적인. 대전제. 편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역경을 해결해준 힘쓰고 큰 남성이 있으면 공주다 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공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겠죠. 이 대전제를 바탕으로 바넬로피의 사례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넬로피는 역경을 해결해준 힘세고 큰 남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넬로피는 공주다 라고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면 어떤 거예요? 연역이죠.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했으니까. 근데 우리 귀납이라고 대답해준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쵸? 우리 귀납이라고 대답해준 친구들은 요걸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대전제를 앞에서 살펴봤죠. 역경을 해결해준 힘세고 큰 남성이 있다면 공주다 라는 대전제. 이 대전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라푼젤 앞에서 많이 나왔던 벨,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많은 공주들이 이러한 역경을 해결해준 힘세고 큰 남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때 이들은 모두 뭐다? 공주다. 그래서 역경을 해결해준 힘세고 큰 남성이 있으면 공주다 라는 대전제가 생겨버린 거죠. 요 과정은 뭐예요? 귀납. 그쵸, 귀납이죠. 이렇게 귀납과 연역이 반대의 방향으로 과정이 생성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에 논증 방법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두 대상 간의 유사점을 근거로 들어 그것들 사이에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 뭔가 두 대상 간에 유사점이 있는 거예요. 유사점을 바탕으로 이들의 유사점이 있으니까 다른 것 또한 유사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예시를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태국은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아 벼농사가 잘 된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베트남도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린 어떤 추리가 가능해요? 베트남은 변호사가 잘 될 것이다. 그쵸. 여기서 태국과 베트남의 유사점이 뭐죠?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 그쵸.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은 유사점을 바탕으로 태국도 벼농사가 잘
잘 되니까 베트남도 잘 될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유추입니다. 모두들 이해되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일반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화 살펴볼게요. 일반화 한번 읽어봅시다. 경험적 사례들로부터 추상화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 이라고 했어요. 자, 경험적 사례들.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묶어서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내가 까마귀를 봤어요. 저게 까마귀라는 걸 알았어요. 그 색깔이 어때요? 까매요. 까매요. 두 번째 까마귀를 봤어요. 그 색깔이 어때요? 까매요. 이렇게 여러 가지 까마귀를 보고 100번째까지 봤는데 걔 역시 까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까마귀는 검다. 그쵸. 깜장색이다라는 걸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AI 시대가 많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걸 하면 이런 물체를 거기 카메라에 이렇게 막 입혀요. 보여주면 얘가 그 특징들을 모아서 이게 스마트폰이야. 예슬이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또 우리 친구들 모두 스마트폰을 보여준 다음에 다른 제2의 스마트폰을 가져와도 이거는 스마트폰이야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습 과정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화의 개념도 이해됐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이렇게 논증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다 배워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조별로 한번 모여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별 활동은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조별로 앉아볼까요? 무게 두 조가 비슷한데 한번 가위가위보 해볼까요? 두 조에 두 조끼리. 아니야, 그냥 해. 자, 두 조. 가위가위보. 여기 이겼어요? 상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활동 시작해 볼 건데 요거 우리 여러분들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받았는지? 자, 선생님 1분 30초를 줄 겁니다. 1분 30초 동안 친구들끼리 그게 어떤 논증 방법이 사용된 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논증 방법을 말하면 그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들어주면 돼요. 일반. 이제 야야. 이제 좀 못해? 여기서 맞겠지? 이게 유추야? 맞지 않아? 와봐. 맞네. 수리. 여기 수리하고 맞네. 붙이고 여기는 기억하잖아. 맞네. 공점. 맞는데? 유사점 생긴 거. 면역, 일반적. 일본은 다한 것 같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중간에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 됐지 않아. 유추 한번 찾아서 들어볼까요? 조금 안 끝났어요. 유추라고 생각되는 거 있어요? 네. 다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읽어봐 줍시다. 그리고 유추라고 생각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기가 되는 부분을
백성에게 큰 피해가 되는 것을 바로 기억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어디서 유사점은 수리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를 고치는 게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유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타당하다고 여기지나요? 혹시 초록색 든 친구들 중에 아닌 것 같은데요? 반박할 친구. 왜요? 다들 맞는 것 같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1번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들어주세요. 네, 모두들 노란색을 들어주었네요. 노란색 한번 지민이가 읽어줘 볼래요? 첫 번째 목표는 히라, 두 번째 목표도 히라, 나는 두 번째 목표는 히라. 따라서 모든 기준은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례들 백조를 보고 히다라는 여러 경험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모든 백조는 히다라는 걸 도출을 해냈죠.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면역 한번 찾아봅시다. 현지는 왜 이게 면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현지가 조금 고민할 동안 예봉이가 어떤 거 들어줬죠? 초록색 들었어요. 초록색이 면역이라고 생각한 이유. 가제는 1급수에서만 한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천은 1급수라고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동의하나요? 네. 현지는 좀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주 잘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활동, 조별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별 활동 내용을 설명해 줄게요. 활동지, 선생님이 활동지 나눠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활동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서 한 사람이 뚱커벨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글에서 쓰인 인증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조원들끼리 글을 읽어보고 인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었을 때의 효과를 조원들이랑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의 내용을 정리해서 팅커벨에 같이 올려주면 됩니다. 먼저 읽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내조니까 마침 이게 내 문단이죠. 예봉이네 조부터 돌아가면서 한 조당 한 문단씩 읽어볼게요. 예전에 청개구리가 물던 연못에 요즘은 미국에서 건너온 황소개구리가 들어앉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삼키고 있다.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심지어는 우리 토종 개구리들을 놓고 살던 개까지 잡아먹는다. 유명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믿음을 나누나 여간 백성이다. 배워서 맡을 것 없고 영어는 일제 공부를 충분히 사용해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한술 덧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좋아요. 아주 잘 읽어주었네요. 모두들 내용 이해되나요? 혹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생기면 선생님한테 손 들고 물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3분 줄 거예요. 3분 동안 이 주장이랑 근거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서기 친구는 컴퓨터 열어서 띵커벨 기록해볼게요. 서기야 저번에 했죠. 싫어? 그러면 시작하자. 파고 있어야지. 훨씬 알았어 해볼게. 자, 주장부터 전달하시게 주장과 근거 중에 주장을 먼저 찾아볼까? 우리 그냥 편하게 말해서 자기가 주장 같다고 생각하잖아. 맞네. 고민이 왔지. 또 청개구리. 아, 그거 아니야? 뭐요? 뒤에 들어앉아 있는 중요한 한 사람씩 이게 주장 같다라는 거를 찾아보세요. 사실 말하세요. 왜 저부터죠?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되잖아. 자연스럽게 제시대에 살아가는 캐나다에 하지만 우리 한계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장이 되어서 저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말이다. 그게 주장인 것 같아. 근데 근거를 찾아보자. 근거 혜미가 말했던 거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야? 내가 말했던 거?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첫 번째. 그거 하나야? 영주. 그거 시작해서. 우리 개구리들이 돌보지 않죠? 개구리가 두려운 범. 그게 그거가 써있다. 그것도 들어가야 하나? 청개구리가 원래 먹는데 요즘은 이렇게 가나요? 청개구리가 그냥 먼저 이것저것 다치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고 똑같은 게 아니야. 똑같고 이렇게 이상한 거는 위에 거 봤을 때 개구리가 유사잖아. 맞지? 한쪽 개구리가 그래서 미처는 주장과 근거 시간은 다 되었고 이제 못한 친구들은 조금 더 해도 괜찮고 앞으로 5분 동안 다시 읽어보고 어떤 인증 방법이 사용된 것인지랑 그 인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읽었을 때의 효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많이 예전에 청개구리가 이번 연못에
얘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우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제대로 얘기해요. 일단 써보고 있어. 지어내는 거니. 사실 어떻게 적는지 말해주면. 논증 방법과 효과도 써. 아 맞아. 늦었어. 논증 방법은 유추잖아. 그치. 그거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대로 언니랑 강의 됐나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3분 애들이 이번에 하고 3일째 있습니다. 우리 말에 쓰는 영어가 우리 말의 정체성이 약간 잃어가는 이제 말 이제 동의하나요? 네. 잘 해주었네요. 친구들이 잘 해주었지만 잘 해주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정리한 거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주장과 근거 먼저 찾아봤었어요. 자, 주장은 선생님은 우리말을 바로 세운 후에 영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이와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로 적었으면 다 맞는 말입니다. 꼭 이것만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면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근거가 타당해야겠죠? 자, 도입종이 토종을 부르고 번식하는 것처럼 우리 영어의 세력이 커지면서 자국의 운명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현지가 아까 얘기해 준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우리 논증 방식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유추의 방식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성개구리가 쇠약해지고 산소개구리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혼란이 왔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을 적용을 한 거죠. 우리말이 위축되고 또 영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우리 문화의 정체성도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유추를 통해서 이 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모두들 잘 해주었습니다. 우리 그냥 읽었을 때랑 또 논증 방법 파악하면서 읽어봤어요. 그쵸? 그때 효과를 간단히 보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적절한지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들 그런 거 느끼면서 읽었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학습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논증 방법 배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 논증 방법은 몇 개로 나뉜다? 네. 개로 나뉜다. 어떻게 나뉜다? 연역과 중납. 연역과 중납으로 나뉜다. 자, 연역은 뭐였어요?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그렇죠. 그 다음에 비납은 맞아요. 구체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려내는 거. 자, 귀납은 또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배운 거예요. 뭐였어요? 유추와 일반화. 유추와 일반화. 유추 뭐였어요? 사자고. 그렇죠. 또 다른 점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일반화는요? 경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화를 해서 다른 시각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네모 오직 OX 퀴즈 선생님이 주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 그때까지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OX로 간단히 풀고 그리고 해당되는 번호에 색칠을 하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3분 줄게요. 일단 OX만 한번 풀어봐 봅시다. OX 여러분 다 풀었죠? 네. OX 답 한번 확인해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주장을 내세울 때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오, 그쵸. 주장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를 들어 주장이 타당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논쟁이라고 한다. 맞아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자, 귀남 논증은 대전제가 거짓인 경우 결론도 거짓이다. X. X 그럼 뭐예요? 연역. 그렇죠. 연역이죠. 논증을 파악하며 글을 읽는 것은 글의 주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오. 우리가 효과에서 봤었죠. 그리고 유추와 일반화는 연역에 속한다. X. 그럼 뭐에 속해요? 귀납. 귀납에 속해요. B는 잠꾸러기다. A는 잠꾸러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A는 미인이 아니다는 귀납의 예이다. X 그럼 뭐예요? 연역. 연역의 예예요. 그다음에 논설물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 그렇죠. 그다음에 일반화는 대상 간의 유사성을 근거로 다른 점도 같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X 그럼 뭐예요? 유추죠. 귀납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논증 방법이다. 오,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오, 맞아요. 여러분들 퀴즈 아주 잘 풀어주었네요. 그러면 우리 그림은 쉬는 시간에 그리고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목표를 바탕으로 자기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 목표들에 자기가 얼마나 부합했는지 활동지 뒤에 보면 별 있으니까 뭐 색칠해 보면 돼요. 네. 다음 시간에는 논리적 사고를 이용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논리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워보았으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면 어떤 추리로 게임을 풀 수 있는지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이 논증 방법은 우리가 좀 있으면 갈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읽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개념들 정확히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복습하고 남은 시간은 제가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그 자기 점검도 세우는 시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짱구 같은데? 짱구. 저 여기 앉는 줄 알았어요. 눈썹.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마치니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관장 인사해주세요.